심리학은 여성이 당신과 성적으로 친밀해지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이 성적인 관심을 보일 때 더 직접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여성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전에는 보통 작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극적인 고백이나 당신이 해독해야 할 완벽한 대사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 긴장감, 사생활, 그리고 허락을 다루는 방식에서 변화가 드러납니다. 당신을 원하는 여성은 항상 그 순간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순간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녀는 상호작용에 다른 형태를 부여합니다. 덜 공개적이고 덜 가볍지만 더 긴장감 넘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너무나 명백한 신호를 찾거나 모든 따뜻한 신호를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두 가지 실수 모두 다른 이유로 그 순간을 망칩니다. 전자는 욕망을 놓치게 하고 후자는 존재하지 않는 욕망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친밀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매력이 육체적인 감정으로 발전하는 시점을 알려주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다른 모든 신호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욕망이 진정으로 상호적인지 아니면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녀의 관심이 말보다 먼저 당신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쉽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단지 예의 바르거나 사교적이거나 타고난 친절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어서 웃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눈을 마주치는 것일 수도 있고 대화가 잘 풀리니까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력은 대화 내용이 바뀌기 전에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 관심은 보상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초기 지표 중 하나입니다. 뇌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많은 감정적 피드백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즉, 그녀의 관심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 당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마치면 그녀는 당신을 돌아봅니다. 농담을 한 후에는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당신이 이전에 언급했던 사소한 디테일들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성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여성은 항상 직접적으로 욕망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반응보다 당신의 반응을 더 의미 있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중요하고 당신의 동의가 느껴지며 당신의 침묵이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육체적인 친밀감이 생기기 전에 심리적인 친밀감이 먼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녀의 몸짓이 불필요해 보이는 방식으로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서거나 더 가까이 앉거나 몸을 기울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머무르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찾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신호를 놓치는데 그들은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욕망이 극적인 유혹, 강렬한 눈맞춤 또는 분명한 언어적 초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움직임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면 그저 우연의 일치로 여깁니다. 그녀가 우연히 당신 옆에 앉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방이 시끄러워서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인 것뿐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당신의 팔에 스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근접성은 편안함과 매력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행동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체는 무의식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접학, 즉 거리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신뢰, 위협, 지위, 친밀도에 따라 공간을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리를 둘 수 있는데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녀의 신경계는 당신에게 어떤 정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편도체는 당신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은 당신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근접성과 의도적인 근접성의 차이를 잘 살펴보세요. 그녀가 한번 당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더 강한 신호입니다. 그녀에게 공간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공간을 좁히고 당신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무릎을 당신 쪽으로 기울이거나 어깨가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성적인 관심은 종종 근접성에 대한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공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억지로 매력을 만들어내려 하지 않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싶은 남성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성에게 자신감을 갖고 싶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남성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세 번째 요점.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반복적이며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왜 짧은 손길이 긴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흔히 사람들은 손길이 명백히 성적인 것이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옹은 그냥 포옹이고 팔에 손을 얹는 것은 강조일 뿐이며 장난스럽게 밀치는 것은 그저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성들은 손길을 무해한 것과 노골적인 것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진정한 매력이 형성되는 중간 지점을 놓치곤 합니다. 아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길은 인간이 감정적, 신체적 허락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접촉을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는 느리고 부드러우며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에 반응하는 특수한 신경 경로가 있습니다. 우연한 스침이나 가벼운 터치와는 다른 느낌이죠. 그런 종류의 접촉은 단순히 마음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체가 친밀감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경계심을 낮추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며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기 전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한 번의 접촉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한 점진적인 발전입니다. 관심 있는 여성은 웃을 때 당신의 팔을 만지고 지나갈 때 어깨를 살짝 만지고 필요 이상으로 손을 오래 둘 수도 있습니다. 옷깃을 정리해주거나 셔츠에 먼지를 떼어주거나 손 크기를 비교하거나 당신의 신체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이유를 제공하는 장난스러운 접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자동으로 접촉을 늘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만약 접촉이 개인적이고 반복적이며 불필요해 보이고 그 후에 그녀가 편안해 보인다면 그녀는 당신과의 친밀감이 흥미롭고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욕망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뜨거운 감정입니다. 네 번째의 요점. 그녀의 대화는 두 사람만을 위한 사적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서 더 개인적이고 암시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처음에는 평범한 연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마음을 열고 그녀는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개인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어쩌면 당신을 살짝 놀리기도 합니다. 좋은 대화는 그녀가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는 뜻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친밀감은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한 둘만의 세계를 만들 때 시작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이를 자기 공개라고 부르는데 이는 친밀감과 신뢰를 높여주는 개인적인 정보의 점진적인 공개를 의미합니다. 여성이 공개적인 대화에서 사적인 의미로 넘어갈 때 그녀는 단순히 사실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교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여성에게 끌리는지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 너무 능글맞은지 속마음을 읽기 어려운지 등을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평소에 잘 드러내지 않는 것 또는 어떤 관계를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틀입니다. 만약 그녀가 마치 당신과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감정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직접적인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대화가 주변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녀는 당신에게 방 안에 있는 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고 마치 둘만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속도를 늦추고 성숙하게 그 순간에 대처해야 합니다. 모든 암시적인 말에 달려들지 마세요. 모든 취약한 부분을 성적인 기회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둘만의 사적인 영역에 숨 쉴 공간을 주세요. 당신에게 관심 있는 여성은
당신이 집착하거나 무례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5번째, 그녀의 신경계는 흥분과 자의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당신 주변에서 그녀가 조금 더 활기차지거나 조금 더 긴장하거나 조금 더 자기 인식적인 모습을 보이나요? 많은 남성들이 이 신호를 오해하는데 성적인 관심이 완벽하게 매끄럽게 표현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원하는 여성이 차분하고 직접적이며 분명하게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시선을 돌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너무 빨리 웃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약간 당황한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그녀가 불편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불편함만은 아닙니다. 흥분과 자기 감시가 뒤섞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매력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심박수 증가, 동공 확장, 얼굴 홍조, 경계심 고조와 같은 반응을 유발하는 신경계입니다. 동시에 전두엽 피질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타이밍을 맞추고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녀는 끌리면서도 약간 불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을 원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그녀가 시선을 돌렸다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온다면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닫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그녀가 불안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다시 관심을 보인다면 그 불안함이 도피하려는 의도로 이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마주보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귀 기울여 들으면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웃으면서 당신의 눈을 마주친다면 그 몸짓은 거절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성 지능이 중요해집니다. 목표는 그녀의 긴장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녀의 흥분을 알아차리고 상황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그녀가 반응할 시간을 주세요. 당신이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세요. 이러한 안정감이 바로 욕망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6번째, 그녀는 장난스러운 저항을 통해 당신의 자신감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성이 당신을 놀리거나 도전하거나 장난스럽게 반대하거나 당신을 잠시 애쓰게 만든 적이 있나요? 자신감이 부족한 남자는 이런 행동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꼬는 말을 들으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당신은 골칫거리야라는 말을 들으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네 라는 말을 들으면 완전히 물러서거나 지나치게 밀어붙입니다. 두 반응 모두 긴장감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거절 테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자신감을 가늠해보는 테스트일 뿐입니다. 가벼운 연애에서 장난스러운 저항은 행동과학자들이 말하는 접근 회피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으로는 당신과의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안전하고 즐겁고 사회적으로 현명한 행동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마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짜증을 내는지, 인정을 구걸하는지, 저속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침착하고 장난스럽게 행동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죠. 관심 있는 여성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알고 싶어 당신의 자신감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욕망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강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당신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지하게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약한 반응은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하려는 것이고 경솔한 반응은 너무 빨리 성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반응은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성숙한 접근 방식은 장난스럽지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요 라고 말하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시험할 때 항상 친밀감을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녀는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서도 짜릿한 경험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7번째 요점은 그녀는 티나지 않게 둘만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그룹에서 벗어나 조용한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걷거나 같은 시간에 자리를 뜨거나 다른 곳에서 밤을 이어갈 이유를 찾기 시작하나요? 많은 남성들이 이런 점을 놓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바를 말해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접적인 성적 관심이 어떻게 판단되고
오해되고 혹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그 욕망을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심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친밀함에는 사생활이 필요합니다. 환경심리학에 따르면 감시가 줄어들고 소음이 감소하고 사회적 평가가 덜 강렬해지면 행동이 변합니다. 성적으로 관심 있는 여성은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바람 좀 쐬어야겠어요. 차까지 바래다 줄래요? 음료 고르는 거 좀 도와줄래요? 아직 안 졸려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들은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관계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공개적인 만남에서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상황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함께 있는 것이 더 쉬워지도록 배려하는지,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야 할 때에도 머뭇거리는지, 당신의 집, 그녀의 집, 근처 바, 산책, 차량 이동, 이후 계획, 또는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세요. 욕망은 종종 장애물을 제거할 때 드러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감이 커집니다. 단둘이 있는 것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허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이 당신과 단둘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호기심, 편안함, 매력 또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소통을 위한 기회로 여기고 소통을 회피하는 지름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하는 남자는 결과를 미리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고 거절하기도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8번. 당신의 존중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언제쯤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직접적으로 유혹하고 혹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남성들이 이 지점에서 얼어붙거나 서두릅니다. 얼어붙는 것은 틀릴까봐 두려워서이고 서두르는 것은 확신을 얻기 위한 노력 없이 확신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두 반응 모두 같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매력을 머릿속으로 풀어야 할 미스터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대화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추측일 뿐입니다. 성적인 관심의 가장 확실한 신호는 숨겨진 몸짓 언어가 아닙니다. 당신이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동의 심리학에서는 수동적인 수용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저항이 없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당신이 다가갈 때 그녀도 다가오고 활기차게 키스에 응하고 당신을 만지고 말과 몸짓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로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호흡, 자세, 표정, 어조는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개방적으로 변합니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잠시 멈추고 키스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녀가 미소 짓는지, 몸을 기울이는지, 네 라고 대답하는지, 아니면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지 지켜봅니다. 만약 그녀가 망설이거나 몸이 굳어지거나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고 어색하게 웃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조용해지거나 부드럽게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멈추세요. 극적으로 멈추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만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다른 모든 요소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호는 당신을 안내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동의입니다.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여성은 당신의 접근을 단순히 참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그녀가 당신에게 멈출 이유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9번째 요점. 최종 해답은 완벽한 몸짓 언어가 아니라 열정적인 동의입니다. 모든 신호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신호, 즉 자신감과 압박감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녀를 퍼즐 조각처럼 읽으려 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서 대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심리학적으로는 근접성, 접촉, 눈맞춤, 신경계 활성화, 자기 노출, 접근 행동과 같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들이 동의를 대신할 순 없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명확한 참여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다음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녀는 거절할 여지가 있고 그 순간은 여전히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예라는 대답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숨겨진 속임수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조화를 찾으세요. 그녀의 말, 몸짓, 에너지, 그리고 선택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무언가를 빼앗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두 사람 모두가 원하는 무언가에 초대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